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번역사와 통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번역사예요. 저는 나중에 번역사나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외국어만 잘하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두 가지 다 잘하는 분도 있어요. 네, 되게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주로 하는 게 통역사 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저희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LG전자에 근무할 당시인데요. 아주 초기입니다. 졸업하자마자 거의 6개월 내에 취업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여기에 취업을 했을 때 20명의 유지보수, 정기 유지보수 담당자 엔지니어들을 제가 교육을 하는 통역을 진행했습니다. 자, 문제는요. 너무 많은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일 저녁에 기숙사에서요. 저녁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거의 새벽 3시까지 매일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체력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전기 원리 이런 거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제가 또 전기 원리를 공부를 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원리에 대해서 먼저 또 공부를 하고 교재를 매일같이 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겠네? 그랬을까요? 저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주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도 정말 최고의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계의 작동 원리는 추동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말 추동력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문과를 나오지 않고 영문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공대를 나온 건 아니거든요. 추동력이 뭐지? 모르겠어서 추동력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만 관성하고 비슷한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관성은 또 배웠잖아요. 관성은 어떻게 배웠나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버스가 서도 우리 몸은 앞으로 쏠린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관성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걸 말을 풀어내면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계속하려는 성질이잖아요. 저는 이 추동력, 관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말을 풀어서 쓴 거예요.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계속하려는 성질 때문에 기계가 움직인다 막 이렇게 한 거죠. 한국말은 한 문장이면 영어로는 막 거의 2-3문장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사도 눈치를 채서 어떻게든 저 단어를 피하고 싶었지만 저 단어가 저 작동 원리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피할 수 없어서 막 고민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했죠. 자, 그때 뒤에 계시던 담당 과장님이 이 상황을 보고 저한테 단어를 막 던져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서 임피터스 막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계신 과장님이 저한테 저 단어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 표정에 저 단어를 임피터스 하면서 열심히 알려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크게 알려줬다가는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임피터스 이렇게 막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라는 이제 신호를 보내고 제가 통역을 할 때 이제 이 단어를 넣어서 통역을 자신감 있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잘못 알아들어서 임포텐스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과장님 표정이 싹 바뀌면서 뭐라고 했니? 망했다라는 표정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임포텐스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의 그 교육생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거기 교육생들은 영국인들이었습니다. 원어민들이죠. 이 단어가 뭔지 잘 아는 거예요. 무슨 단어였을까요? 바로 발기부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임피터스를 잘못 알아듣고 임포텐스로 발음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설비가 발기부전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의 수업이 중단될 만큼 모든 참여자들이 이 교육생들이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 진정되지 않은 그런 실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통역은 그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선도 받고 관심도 어느 정도 받죠. 하지만
이 시선들은 대부분 강사에게 있다면 나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통역을 아주 잘하고 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연사나 강사한테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오, 너무너무 좋아요. 교육 내용 좋아요. 메시지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 강사에게 존경을 표하죠. 사실은 통역을 열심히 해서 내가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자, 이 말은 내가 주인공 옆에 있고 나한테도 많은 시선이 오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메인 잡, 나의 주인공,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메인 잡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통역은 오래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언제나 나는 누군가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통역사와 번역사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적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역사의 적성인데요. 자, 다양한 외부 환경을 경험하는 걸 좋아한다. 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통역이 된 이유입니다. 저는 통역이 좋아하는 이유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역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순간, 약간 괴롭지만 그 순간을 잘 버티고 나서 내가 가진 성취감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좋습니다. 만족도가 커요. 그래서 그 긴장된 순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좀 누리게 되는 순간도 있고요. 여전히 힘들지만 난 이걸 극복했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 통역하는 일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자, 아까 그 사례가 바로 결단력의 사례인데요.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모든 걸 중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빠르게 판단을 해서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지 단어를 모르면 어떡하지?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어떻게든 해서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시도해보고 아버지 있잖아 라고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래.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아버지로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뭔가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통역사이기 때문에 결단력과 일단 어느 정도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사이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논쟁, 가끔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서로 협상을 한다거나 서로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눅 들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눅 들죠. 하지만 그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통역에 맞습니다. 왜냐,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계속 하는 게 바로 통역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논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다. 평소에도 어느 정도 나는 낼 수 있다라고 하면 통역사 일이 더 적성에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번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역사가 좀 맞고요. 약간 집순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깊이 파고 책도 한 번 읽으면 오래 읽는다던가 하는 분들, 꼼꼼한 분들이 사실 번역사가 맞습니다. 만약에 번역을 오늘 했다가 한 일주일 뒤에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했는 거랑 일주일 뒤에 한 거는 완전히 맥락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사들은 그런 적성을 가진 분들이 더 좋고요. 또한 나는 남들 시선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람들과 접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할 수 있거나 내가 질문사항들을 어떤 작가와 아니면 요걸 작성하신 분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정도로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만 된다면 번역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은 계속 매번 새로운 사람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번역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통역은요, 휘발성입니다. 내가 했던 얘기들이 사라지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미안, 내가 이 단어를 잘못했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라고 할 수 있지만, 번역은요, 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꼼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사의 적성은 이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더 잘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번역사와 통역사의 적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내가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어 하기를 좋아하고 그 학습이 나의 적성이 맞다면 나는 번역사가 더 맞을 것인가, 통역사가 더 맞을 것인가. 오늘 이 정보를 통해서 좀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